영상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편하게 찾아오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게 합니다. 새벽 6시, 아직 문을 열기 전인 도서관. 서가를 정리하던 서윤의 손이 멈췄다. 오래된 책 속에서 누렇게 바랜 책갈피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조심스럽게 집어든 책갈피 안쪽 흐릿하게 남은 글씨가 보였다. 은호에게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혜정. 그 순간 도서관 문이 열리고 이사장 장은호가 들어섰다. 서윤의 손에 든 책갈피를 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40년 전 잃어버린 이름. 혜정.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젊은 사서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은호의 눈빛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오전 8시 30분 도서관 정문 앞.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현관불을 켜고 사무실 컴퓨터를 부팅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34년을 살아오며 서윤이 가장 익숙해진 것은 이런 반복이었습니다. 최서윤 34세. 이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6년째 근무 중인 사서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감정을 드러내는 데 서툴지만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도울 때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병원 생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왜 혼자 서윤을 낳아 키웠는지 묻지 않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서윤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안으로 삼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그저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은 그런 서윤에게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도서관 문이 열립니다. 이용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서윤은 대출 데스크에 앉아 책을 스캔하고 미소를 건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것도 잘못 분류했네요. 오전 업무가 한창일 때 부관장 도윤재의 목소리가 서가 사이로 날아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2세의 도윤재는 언제나 권위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그는 팔짱을 낀 채 서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곤란해요. 도서관은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여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도윤재는 서윤의 성실함을 인정하면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는 유난히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서윤을 시험하듯 늘 긴장감을 주는 상급자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재가 돌아서자 서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루의 목표였습니다. 오후 3시 반납 도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서가 맨 아래 칸에 오래된 책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낡은 표지, 누렇게 바랜 종이. 서윤은 그 책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책갈피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종이로 만들어진 책갈피.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면은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뒤집어 보니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은호에게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혜정. 서윤은 그 이름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혜정.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윤혜정. 서윤이 아는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남아있는 사진도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 혼자 서윤을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갈피에 적힌 혜정이라는 이름이 어머니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호에게. 은호는 누구일까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친구였을까요? 서윤은 책갈피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세월의 냄새였습니다. 서윤 씨, 뭐 아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서관 이사장 장은호가 서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은호는 전직 국어교사 출신으로 온화하고 신중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 이사장님? 오래된 책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은호는 서윤의 손에 든 책갈피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당황하며 책갈피를 내밀었습니다. 이 책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이라 기증 도서인 것 같은데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갈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은호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혼란. 아, 아닙니다. 잠깐 놀랐을 뿐입니다. 은호는 책갈피를 서윤에게 돌려주려다 말고 다시 한번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윤 씨, 혹시 이 책은 누가 기증한 건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기증 도서들이 섞여 있어서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책갈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보관해도 되겠습니까? 은호의 물음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은호는 책갈피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묻고 싶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은호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그가 사라진 복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책갈피에 적힌 은호라는 이름, 그리고 방금 전 이사장의 반응. 혹시 그 은호가 이사장 장은호일까요? 그렇다면 어머니와 이사장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윤은 책을 다시 서가에 꽂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은호의 눈빛은 서윤을 향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갈피를 본 이후 장은호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도서관을 관리하고
직원들과 대화하고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시선이 자꾸 서윤을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은호의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부관장 도윤재처럼 은호도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까요? 목요일 오후 서윤은 참지 못하고 동료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사장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 평소랑 똑같으신데. 저만 그런가 보네요.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2층 서재에 올라갔습니다. 서재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앞에 앉아 맨 아래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앨범 한 권과 몇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982년 봄 대학교 교정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3세 장은호와 21살의 윤혜정.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사진 속 혜정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눈, 따뜻한 미소.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했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은호는 국문학과 학생이었고 혜정은 사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책을 찾다 마주쳤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졸업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은호는 교사 임용을 준비했고 혜정은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집안은 반대했습니다. 은호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분이었습니다. 혜정의 집안 배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집안의 딸과 선을 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안 된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 은호는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은호는 교사 발령을 인질로 잡혔습니다. 혜정과 헤어지지 않으면 발령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은호는 무너졌습니다. 젊은 그는 현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혜정을 지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1985년 가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혜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인생을 살아요. 혜정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저를 더 힘들게 해요. 혜정은 돌아섰습니다. 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은호는 혜정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은호는 다른 여자와 선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교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혜정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은호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적힌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은호에게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혜정. 혜정은 은호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추억을 정리하며 남긴 글이었을까요? 은호는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4세. 혜정과 헤어진 해가 1985년. 그로부터 1년 뒤면 1986년. 서윤의 나이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성? 최 씨. 하지만 어머니의 성은 윤 씨였다고 했습니다. 윤혜정 설마. 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혜정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서윤이라면?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혜정은 헤어진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은호를 잊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은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도서관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기증도서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자료는 디지털화되지 않았고 종이 문서도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서윤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눈썹, 코, 인매. 혜정의 모습이 조금씩 겹쳐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끼고 불편한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은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요. 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서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제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서윤이 사무실을 나가자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의 외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그날 오후 은호는 조용히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40년 전 놓아버린 진실을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며칠간 망설였습니다. 서윤의 외할머니를 찾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 혜정을 지키지 못한 과거를 직접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도서관 인사 기록을 통해 서윤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변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은호는 도서관을 일찍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개인 일정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차를 몰고 서윤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 오래된 단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서관 이사장 장은호라고 합니다.
도서관? 노인은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서윤이가 다니는 곳.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노인은 은호의 표정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호는 노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호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혜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가 서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노인이 차를 내왔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따님이 윤혜정 씨가 맞습니까?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혜정 씨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장은호 씨군요. 은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혜정이가 저를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았죠. 딸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삭혀온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이는 당신과 헤어진 후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마다 울고. 그러다 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임신이었죠.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서윤입니까? 네. 혜정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다른 동네로 이사도 갔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출판사 일도 계속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혜정이가 숨겼으니까. 당신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정이는 서윤이를 키우면서 행복해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몸이 약했어요. 출산 후유증도 있었고 가로도 심했고 결국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었습니까? 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죠. 혜정이는 서윤이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했죠.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힘들어할 거라고. 할머니 혜정이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줘.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엄마 서윤이한테 제발 따뜻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외로웠을 테니까. 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40년 전 혜정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혜정이는 이미 세상에 없고 서윤이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당신이 지금 눈물 흘린다고 그 세월이 돌아오나요? 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이가 당신을 용서했으니 나도 미워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노인은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지금껏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한다면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진심을 보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혼자 겪었을 고통, 서윤이가 자라오며 느꼈을 외로움,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은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그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서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혜정에게 그리고 서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골목길을 빠져나오며 은호는 다짐했습니다. 서윤에게 조금씩 다가가겠다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겠다고, 그리고 뒤늦게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은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말대로 천천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서윤을 마주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를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동시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에게 조금씩이라도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오전 업무가 끝날 무렵 은호는 서윤을 찾았습니다. 서윤 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습니까? 네. 이사장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은호의 시선이 계속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은호는 서윤을 3층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서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지난번에 발견한 책갈피 기억하십니까? 네. 이사장님께서 가져가셨죠? 그 책갈피에 적힌 이름 혜정. 당신 어머니 이름이 윤혜정 씨 맞습니까?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 씨 당신 어머니 혜정 씨는 제 젊은 날의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40년 전 혜정 씨를 사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고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혜정 씨를 지키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혜정 씨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책갈피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당신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 씨는 저와 헤어진 후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나이가 34세입니다. 혜정 씨와 제가 헤어진 해가 1985년입니다. 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도 당신이 혜정 씨의 딸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이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DNA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혜정 씨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은호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혜정 씨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제가 진실을 알게 되면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다고. 서윤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따뜻했던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러세요? 서윤 씨, 아니, 서윤아.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너를 알지도 못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서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다.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도 좋다. 그저 내 곁에서 힘이 되고 싶다. 서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충격, 분노, 슬픔, 혼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매일 마주치던 이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운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망도 생겼습니다. 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이사장님 아니. 전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나는 기다리겠다.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40년 전 봄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웃으셨구나. 서윤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혜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서윤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은호는 조용히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알고 싶었던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 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서관 열람실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서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호의 말이 진실이라면 자신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천천히 해.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조금씩. 서윤은 사흘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낸다고만 연락했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은호 생각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셋째 날 저녁 외할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밥은 먹었니? 할머니, 서윤은 이불을 덮은 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서윤 곁에 앉았습니다. 은호 씨한테 들었구나. 내 할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너한테는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고. 아버지 없다는 이유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 안 했어. 오히려 너를 낳아서 행복하다고 했어. 너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했어. 서윤이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서윤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해. 은호 씨를 받아들이던 시간을 두던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그분도 내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너를 걱정하고 있어.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째 아침 서윤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도서관 정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서윤을 기다린 듯 했습니다. 서윤 씨, 이사장님,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습니까?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알아야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빠르게 받아들이진 못해요. 아직은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사장님이 왜 그렇게 후회하시는지.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이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였는지. 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편한 속도로.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은호를 향해 지은 미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은호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은호는 매일 아침 서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받으며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책, 도서관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호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혹시 시간 되면 혜정 씨 묘에 함께 가도 될까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외곽의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혜정의 묘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주 찾아오는 곳이었지만 은호와 함께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묘 앞에 서자 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참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정아,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난 아무것도 몰랐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서윤이를 지키고 싶어. 내가 못다 한 사랑을 내가 대신 전하고 싶어. 서윤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윤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줬듯이 저도 이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혜정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를 떠나며 은호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와줘서. 저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 서윤과 은호는 매달 함께 혜정의 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호는 혜정과의 추억을 조금씩 들려줬고 서윤은 어머니와의 기억을 나눴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호는 서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겼습니다. 기획 업무,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상담. 서윤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부관장 도윤재도 서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좋은 의미로요. 감사합니다. 부관장님.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호는 서윤을 불러 오래된 책갈피를 건넸습니다. 혜정이 남긴 그 책갈피였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건 혜정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야.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어준 선물이기도 하고. 내가 간직하는 게 맞아. 서윤은 조심스럽게 책갈피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희미한 글씨.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있게 해준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서관 정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서윤과 은호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윤아. 은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너를 딸처럼 생각해도 되겠니?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서윤과 은호에게는 특별한 날들이었습니다. 책갈피는 이제 서윤의 책상 서랍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서윤은 그것을 꺼내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남은 삶을 부정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혜정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을 서윤에게 전했습니다. 딸과 함께 걷는 매일이 선물이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과 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오늘도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책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천천히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조금씩 풀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위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